하신다고 하면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아파트가 되게 위험한 것들이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가 다가구나 상가주택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안 좋아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그 투자의 방법이, 근데 그런 물건은 정말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바로 개인차가 있죠. 제가 항상 아파트가 가장 안정적이죠. 우리나라가 모든 부동산의 기준을 가격을 아파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그냥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아파트가 되게 위험한 것들이 신규 분양을 잘못 받으면 정말 힘든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세탁기가 안 들어가는 세탁실을 만들어 놓은 신규 주택도 있었었고요. 곰팡이가 심하다 못해 벽이 무너져 내려앉을 정도로 물이 차는 그런 집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자본 이득은커녕 정말 스트레스와 그거는 고치덩어리거든요. 그런 아파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뭐 약간 말이 새는 듯 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 공급 정책이 나와도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계속 나오잖아요. 직주 근접인데 사실은 더 멀어지는 거죠. 교통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사실은 선호하지 말으셔야 되고 관심을 두지 말으셔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다고 강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수도권 쪽에도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눈을 잘 돌리셔서 아파트를 하시거나 또 연세 드신 분들, 연세를 드셨다고 하면 저는 많은 연세가 아니라 50대, 60대 정도죠. 그 정도 분들은 분명 대략 아파트 한 채씩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아주 좋아요. 좋을 때 물론 더 좋을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 정리를 하시고 다가구나 상가주택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안 좋아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정리하고 상가주택을 매입한다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상가주택이 완전히 저평가돼 있고 또 전세 사기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임차인들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정리를 하시고 월세 수입도 없고 내 집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옮기시는 것도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피스텔 소형으로 임차보다는 저는 해서 단 얼마라도 대신에 그분들도 당연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입지와 교통 인프라를 보시고 물건을 투자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그 투자의 방법이 너무 생뚱맞은 걸 찾으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실패 많이 보는데 내가 사용할 것들을 많이 저는 하시라고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 사무실을 단기적으로 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현재 내 계획이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도 이걸 난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한다면은 사무실을 굳이 월세를 주고 월세 올려가면서 있는 것보다는 요새 가격 많이 다운돼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셔가지고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얼마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저는 제가 목적은 뭐 수익형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자본이득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이쪽에 만약 아파트를 권해준다 하면은 이쪽에서 제 가격대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현장 답사를 해보고 직접 방문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적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제가 투자 가능한 금액을 일단 말씀드리면 좋죠. 아주 좋죠. 근데 그거를 이해해주시는, 사실 인지해주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인지하지 못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중개사무소 들어서 방문해보고 탐방해 보시면 제가 말하는 느낌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내 투자 물건을 잘 찾아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그걸 아마 우리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이죠. 가격. 매도인이 급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분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뭐 이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외국으로 빨리 가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급매로 나오면 거의 저희도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투자자 손님을 제가 유치를 해볼 만 하니까 뭐 얼마 정도 다운시키는 거 가능할까요? 하고 했을 때 오케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물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은 정말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바로 그냥 급매물 너무 찾으시면 급매물을 못 찾아요 또. 그냥 숫자로 예를 들면은 뭐 한 8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시세가 8억이다 하면은 7억 2천, 7억 이 정도에 나오는 거라고. 물론 저희 가까이 있는 뭐 친인척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투자자들 저희가 명단을 다 가지고 이제 상담했던 명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저희는 딱 각인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항상. 그런 분들한테 먼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시 소통이 잘 돼서 확률이 훨씬 크죠. 적극성이죠, 적극성. 오셨을 때,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워낙에 많은 분들을 이제 상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저희 느낌이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물론 그냥 나오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냥 중개사무실을 들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적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난 이미 다른 물건을 보고 왔어. 되게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그 물건을 잘 선택하는지 확인해보러 온 거야. 저희가 다 이상하게 캐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저도 알고도 설명을 드리지만 리스트에서는 사실 좀 뒤로 밀리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분은 정말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한테 저희가 진솔하게 얘기하듯이 그분도 저희한테 진솔하게 얘기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 리스트에 그대로 적어 놓거든요. 어떤 느낌이다라고까지 저는 리스트에 적어 놓기 때문에. 요즘에 상가 진짜 위험해서 저도 사실 상가를 제가 받은 상가는 저희 줄 서서 받았던 상가들인데 이 상가들의 위험성이 많은 게 같은 그 시장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런 상권을 너무 비슷한 상권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실 분양이 위험한 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받은 상가가 제가 실패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가는 누가 봐도 될 것이다 해서 공인중개사들이 퇴직금 받으신 분들은 2개, 3개씩도 잡으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처음에 PC방 그리고 올리브영 몇 가지 왜 크게 들어와야 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일일이 그 구분상가로 되어 있는 소유자분들의 그 니즈를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좀 맞춰주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분양이 완판이 되고 거의 경쟁률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냥 딱 분양을 맞추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상가들이 모두 조각조각이 나갔고 제가 갖고 있는 상가에 들어와 있는 커피 전문점은 메가 소형으로 가능한 그런 커피 전문점 하나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들어와 있는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나 할리스 같은 거는 다른 상권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겪은 위험이고 그렇지 않은 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는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권은 이동을 해요. 우리도 지금 보다시피 2대 입구 상권이 죽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을 겁니다. 또 요즘에 코로나19 이후로 방문화들이 너무나 작아졌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뭐를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졌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죽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렇게 오래된 상가들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뻥튀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면 괜찮습니다. 상가를 할 때 유의할 점이 가장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만들어진 상가들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봤어요. 예를 들면은 그 신규 분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렌트프리를 거의 1년 가까이 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부터 높은 임대료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매입하려는 분이 봤을 때는 높은 임차인이 들어와 있네? 라고 생각해서 매입하시는 분 봤고요. 또 가짜 임차인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의해서 그래서 항상 저희가 주변에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탐방하셔야 돼요. 중개업소도 들어가셔서 물어보셔야 되고 중개업소가 가장 확실합니다. 한두 군데 말고 최소한 서너 군데는 들어가셔서 여쭤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예. 포기하시는 분 봤는데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가족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면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라면 사무실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아까도 말씀 시어 쪽에는 관리비만 내고 들어온다고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투자긴 합니다. 저는 아예 포기하시고 다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봤기 때문에 그냥 경매로 넘기는 경우도 사실은 포기하시고 나가시는 분 봤어요.